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바쿠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쿠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쿠스님 반갑습니다. 신기하다. 그렇죠. 저도 신기해요. 맨날 어, 그냥 영상으로만 보다가. 음,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바쿠스님 굉장히 또 기대 반, 설렘 반, 떨림 반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을 텐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네. 간단하게 아주 조금만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제 친구들의 어릴 적 이야기인데, 오, 초3 때 일이어갖고 다시 만나갖고 좀 기억을 맞춰보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다들 조금씩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일을 그래서 겪었는데도 네네. 아무래도 좀 오래된 기도 했고 11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자세하게 기억하는 친구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차근차근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제 친구들이랑 저는 진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숨바꼭질이라는 놀이를 해본 적이 없고, 무서워. 동생들이랑 놀아줄 때도 그 놀이만큼은 진짜 절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원인이 된 그 1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한번 다시 돌아가는 의미에서 타임머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입니다. 바쿠스예요. 저는 초등학생 3학년 때까지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숨바꼭질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학교가 끝나고 피아노 학원이 없거나 하는 그런 날들은 다 친구들이랑 꼭 숨바꼭질을 하곤 했었어요. 이름은 원래 밝히면 안 된다고 하셔갖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름들은 제가 뭐 책에서 봤거나 영화에서 가명. 봤거나 한 가명이죠. 그런 가명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명도 제가 다닌 학교가 사립이라서 특정되기가 쉬울 것 같아갖고 밝히지 않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은 어느 때처럼 저희는 그냥 방과 후에 모여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되게 늦은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반팔 아래에 좀 오한이 올 정도? 그 정도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바꼭질 하면 꼭 숫자를 세잖아요. 위에서부터 네. 아래로 해갖고 뭐 30, 29, 28, 27 하고 숫자를 세다가 제가 술래였는데 0까지 세고 찾는다 하고 딱 뒤를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뒤를 딱 돌아봤는데 어떤 애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라갖고 우악 하면서 뒤로 나자빠졌는데, 왜 그랬냐면 진짜로 말 그대로 진짜 딱 바로 등을 돌리고 서 있었는데 진짜 등에서 한 1cm? 그 정도 간격으로 진짜 머리를 갖다 대다시피 한 자세로 제 머리가 닿을까 말까 딱 그 정도 거리였거든요. 오이고, 예. 그래서 뒤를 딱 본 순간에 바로 보인 게 그 애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까만 정수리. 그러니까 그 떡진 머리카락들이 한 점으로 보인 것 같은 그 까만 정수리부터 보였던 것 같아요. 숙인 머리카락 때문에 입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걔가 말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나도 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위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저랑 그 애를 제외한 친구들은 다 숨죽인 채 숨어 있었기 때문에 놀이터가 진짜 쥐 죽은 듯이 조용했거든요. 네. 매미들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여름이라 날은 더웠지만 되게 서늘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유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본능적인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걔가 계속 나도 같이 놀면 안 될까 하면서 계속 부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같이 놀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끼려면 또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 용기를 내고 되게 완곡하게 거절을 해보려고 했죠. 우리끼리 놀기로 해서 너를 끼워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걔가 진짜 울먹울먹거리면서 제발 딱 한 번만 끼워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눈에 딱 보인 게 걔가 그 말을 하면서 손으로 딱 옷을 움켜쥐면서 진짜 온몸에 힘을 짜내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숨어있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얘랑 같이 놀면 어떨까 하고 물어봤어요.
계속 그 애는 고개 숙이고 있었고 친구들은 다들 모여가지고 뭔 상황이냐 뭔 상황이냐 하고 있는데 그때 효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좀 말이 직설적으로 하고 눈치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걔가 나는 싫다고 우리들끼리 놀기로 했는데 갑자기 끼면은 우리도 다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개 숙이고 있던 그 애가 엄청 크게 동요를 하는 거예요. 움찔하고. 오. 그래서 다들 좀 효은이 말에 동의를 하는 표정이기는 했는데 싫다고 딱 잘라 말하기엔 좀 마음이 쓰이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걔가 딱 한 번만 안 되냐고 또다시 애원을 하니까 이제는 또 너무 부탁을 여러 번 하면 거절하기가 무한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같이 놀고 싶진 않았는데 어떡하지 하고 망설이고 있었을 때 제 옆에 있던 친구가 그냥 우리 딱 한 번만 놀아주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도 다 그냥 좀 마지못해서 그래 그럼 딱 한 번만 하자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딱 한 번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가 고개를 번쩍 들고 엄청 환하게 웃는데 오. 그 얼굴의 반절 이상이 진짜 멍으로 다 뒤덮여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놀라죠. 10살이고 어린 나이인데 놀라갖고 잠깐 말을 잃긴 했지만 그래도 놀란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냥 좀 급하게 수습하듯이 야 내가 숫자 셀게 이러면서 바로 놀이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 제가 술래니까 뒤를 돌아가고 눈을 가렸죠. 그래서 또 30부터 숫자를 세어 내려가는데 등 뒤에서 애들이 막 숨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숫자를 세고 있는데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눈앞에 바로 딱 튀어나왔던 그 까만색 정수리 있잖아요. 예. 그게 떠오르면서 뭔가 머리카락이 한 점으로 모이는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 정도까지 셌나? 근데 또 뒤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뜨겁고 뭔가 그런 숨소리 있잖아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등 뒤에 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차마 뒤를 돌아보지는 못하고 그냥 숫자를 다 셌을 때 눈을 감고 뒤를 돌아봤어요. 눈을 감고 뒤에 돌아서 한동안 서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인기척도 안 들리길래 그냥 눈을 딱 떠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야 하고 그냥 다행이다 이러고 안심을 하고 친구들을 찾아갖고 놀이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죠.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미끄럼틀에서 누구 찾고 뭐 화장실에서 누구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애까지 포함하면 5명이긴 한데 그 네. 4명은 다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끼워줬던 그 여자애기는 대체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막 찾아보고 있는데 예. 찾아보지 않은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네. 저희는 숨바꼭질 구역을 그 아파트에 1동, 2동, 3동 이렇게 있으면은 1동 딱 거기 안으로만 정했거든요. 놀이터랑 1동 이 안에서만 숨자. 네. 너무 넓으면 찾기가 힘들기도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101동 지하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기로 했던 헬스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사를 하던 중에 그 마을에 재건축을 한다고 논의가 좀 진지하게 나와서 재건축할 아파트에 굳이 지하에 헬스장을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공사 자체가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은 그냥 전신 거울이나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 몇 개가 방치돼 있는 채로 그냥 있었는데 저희도 들어가 본 적은 없었어요. 사실 그때까진. 근데 지하다 보니까 내려가면은 문 앞에 신발장도 있고 숨을 만큼의 공간은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서 여러 번 숨바꼭질을 했으니까 깜깜하고 축축하고 그런 무서운 곳에 굳이 숨고 찾고 하기가 싫어갖고 좀 암묵적인 룰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거기는 숨지도 말고 찾지도 말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끼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는 이제 막 처음 같이 저희랑 한 거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거기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저희는 거기 아래 내려가기가 진짜 무서웠던 게 애초에 좀 폐허라고 해야 되나? 오. 그런 공간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10살인 저희들한테는 되게 좀 큰 공포였기도 하고 아파트 내에서 괴담처럼 도는 지하실 귀신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하필이면 또. 그래서 저희가 무서우니까 서로 막 야 너가 술래니까 너가 내려가서 찾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때쯤에 신도시 쪽에 새로운 좀 큰 놀이터? 그런 게 생겼었거든요. 네. 그걸 해적놀이터라고 불렀었는데 그냥 우리 찾지 말고 해적놀이터 가서 놀자.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어차피 저희가 안 찾으면 기다리다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냥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또 애들은 좀 불편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때 제 친구 중에 그 아파트에 사는 서연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나 봐요. 막 쓰레기 수거 봉투에 피 묻은 휴지 같은 거 들어있고 밤에 막 애를 푸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나 오. 막 그런 얘기들이 들렸는데 그 애 얼굴을 봤을 때 멍이 막 절반을 뒤덮고 있었잖아요. 그니까 그때 막 그 소문이랑 그 애 얼굴이랑 막 그런 게 좀 매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좀 불편한 생각이 들어갖고 우리가 좀 못할 짓 하는 것 같고 막 어떻게 보면은 처음 만난 친구를 놀아주기로 한 건데 내버려 놓고 가면은 이거 괴롭힌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원래 숨바꼭질 할 때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아래에다가 못 찾겠다 깨꼬리 한 번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또 그때 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친구 있다고 했잖아요. 효은이라고 걔가 지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얘 100% 나오면은 또 놀이하자고 쪼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희는 저희끼리 놀고 싶은데 얘가 사정사정해서 한 번만 끼워준 거였잖아요. 근데 얘가 나왔고 또 하자고 또 사정을 하면은 거절을 못 할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 가자 이러면서 저희가 또 놀이하기 전에 벗어놓은 책가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책가방이 나무 둔치 그쪽에 있었는데 거기로 그냥 혼자서 막 뛰어가 버리니까 다른 애들도 쭈뼛쭈뼛 하다가 그냥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불편하기는 한데 걔랑 놀기가 싫어갖고 그래서 좀 어린 마음에 사실 지금은 그러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땐 그냥 친구들을 따라서 가방 쪽으로 뛰어갔거든요. 네. 근데 가방 쪽에 먼저 뛰어간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효은이 가방이 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가방 어디 갔냐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남자인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걔 이름이 유지거든요. 예. 이 유지가 뭐 미끄럼틀이었는지 뭐 계단 뒤였는지 하여튼 숨어 있을 때 가방 쪽에서 그 애가 뭔가 만지작 하는 걸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걔가 가져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방은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 뭐 책도 있고 내일 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가방 주인이 효은이니까 걔가 막 101동으로 다시 돌아가고 달려가갖고 가방 돌려달라고 지하실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저희도 다 같이 가갖고 못 찾겠다 깨꼬리 했죠. 가방은 돌려받아야 될 것 같아갖고. 네. 근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지하에서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움직임도 없고 그러니까 긴가민가 한 거예요. 저희도 우리 네. 제대로 찾아본 거 맞냐 여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막 짤그락하고 뭐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자물쇠 같은 거를 걸쇠 칭칭 감아놓은 그런 게 툭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혼자서 떨어질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머뭇머뭇하다가 사실 제가 술래라 제가 찾아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부모님이나 뭐 경비 할아버지나 뭐 어른들한테 부탁해도 됐을 법도 한데 하필이면 그때 막 재개발 회의라고 해갖고 마을의 어른들이 거의 다 그 회의에 들어가셨거든요. 아, 타이밍도 그러네. 그래서 도움을 구할 어른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면 좀 덜 무서울 거고 우리끼리 규칙을 정하자 이렇게 해갖고 나름 10살이기는 해도 애들이 그때 생각이 있었나 봐요. 분명 내려가서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소리를 지르면 우리 다 혼비백산해갖고 안에서 막 갇힐 거다, 뭐 누구 하나 잃어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들 잃어버리지 않게 손 꼭 잡고 절대 비명 지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내려갔거든요. 보니까 그 통로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갖고 한 줄로 서갖고 서로 팔이나 손이나 이렇게 부여잡고 들어갔는데 제 앞에 유지가 있었고 제 뒤에 서연이가 있었고 서로 어깨나 손 잡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네. 내려가서 보면은 철문이 하나가 있고 신발장이 있었는데 신발장은 막 이렇게 여는 그런 신발장이 아니고 그냥 개방식이어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숨어있지는 않았고 철문 아래가 아까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던 자물쇠랑 철 체인 그런 게 있어서 열려있겠다 생각하고 바로 문고리를 잡아가고 돌렸어요. 막 공포영화처럼 끼 하는 그런 소리? 그런 거 날 줄 알고 저희 진짜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좀 부드럽게 열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깜깜한 지하실은 이제 너무 깜깜하니까 효은이가 앞에서 후레쉬 비추고 저희들은 그냥 어깨나 손 잡고 따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지하실을 다 둘러보는데 비닐 막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들리고 친구들 발소리나 숨소리나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시끄럽진 않은데 시끄러운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후레쉬로 비추면서 다니니까 전신 거울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후레쉬 빛이 보이고 저희들 눈, 코, 입 같은 게 어렴풋하게는 보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어두워갖고 뒤에 있는 저희는 거의 안 보였고 아마 후레쉬로 보는 맨 앞에 있었던 효은이만 좀 보였을 것 같은데 진짜 무서웠거든요. 10살이기는 해도 아직까지 기억이 날 정도로 지금까지도 그런 정도의 폐가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요. 그때 당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 나풀나풀 비닐 같은 게 자꾸 사람처럼 보여갖고 진짜 비명 안 지르려고 입 꾹 다물고 그렇게 막 가다가 진짜 바닥에 뭐 밟았을 때는 정신을 잃는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예.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안 들어갔으면 기절했겠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했던 게 있어갖고 다들 좀 잘 참고 갔는데 하필이면 한 바퀴 정도 딱 돌았겠다 싶었을 때 그 차가운 철문이 다시 만져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돈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약간 좀 안심을 하고 이제 나가야지 하고 있는데 그때 딱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긴장이 지금 좀 풀린 상태였잖아요. 그래갖고 애들이 참고 있던 비명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앞에 있던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야, 손 절대 놓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거 놓치면은 100% 우리 다 못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놀라갖고 소리 지르다가 후레쉬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휴대폰이었는데 그 휴대폰에 후레쉬 기능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떨어뜨리면서 뭐가 눌러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딱 꺼져버리니까 진짜 완전히 깜깜하고 휴대폰도 못 찾겠고 그냥 진짜 앞에 있는 친구 손 잡고 있어야 그 감촉만 느껴지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빨리 나가야겠다 싶으니까 다들 손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4명인 거 딱 확인하고 맨 앞에 있는 애가 철문을 찾았으니까 문 열고 그냥 빨리 나갔거든요. 그래서 문 뛰쳐나와갖고 이제 막 빛이 막 보이고 저희들은 긴장 풀려갖고 주저앉는데 맨 앞에 서 있었던 그 효은이 있잖아요. 걔가 딱 뒤를 돌아보더니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왜요? 그래갖고 왜 그러지 싶어갖고 저는 힘 풀려갖고 앉아있다가 효은이 보려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제 앞에서 제 손을 잡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유지 있잖아요. 남자애. 예. 그러니까 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하에서 그렇게 찾던 그 애가 제 손을 잡고 앞에 있는 거예요. 뭐야? 그 멍드네요? 네네. 그래갖고 저는 당연히 처음에 들어갈 때 유지가 제 앞에서 손잡고 있었고 안에서 한 번도 손 놓은 적 없었거든요. 뭐야? 예. 막 소리 질렀을 때도 손 잡고 있으라고 막 소리쳐갖고 진짜 안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나 한 번도 손 놓은 적 없는데 얘가 언제 여기 낀 거냐 이렇게 되니까 애들도 다 뭐지 하고 일단은 저랑 유지 사이에 걔가 지금 갑자기 껴있는 거니까 저희들은 손 뿌리치고 뭐냐고 너 어디 있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가 저희들 묻는 거 진짜 다 그냥 무시 까고 방긋 웃으면서 한 번 다시 하자고 또 하자고 막 그렇게 또 쪼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미 너무 무섭잖아요, 걔가. 그러니까 빨리 그냥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 가고 싶다 해야 되나? 걔가 없는? 네. 그래서 최대한 완곡하게 진짜로 근데 또 거기서 강하게 말은 못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우리 일이 있어갖고 가봐야 된다. 이제 학원 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거절을 표현을 해봤는데도 걔는 처음엔 엄청 소심했고 막 뭐라고 말만 해도 움찔움찔 하던 애가 진짜 온데간데 없고 그냥 방방 뛰면서 엄청 신나게 다시 또 하자고 나 끼워서 한 번 더 하자고 예. 그 한글의 자음 중에 시옷자 있잖아요. 웃을 때 눈이 진짜 시옷 모양으로 꺾여가지고
진짜로 이게 만화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그 눈웃음 표시라 해야 되나? 그게 오, 예. 실제로 된다는 걸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눈이 그 모양으로 휘어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씩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갈까 하는 눈짓을 보내고 있었는데 걔가 놀자 이러면서 제 손에 꽉 잡더니 저한테 얼굴을 바싹 갖다 대갖고 그 시옷자 사이에 꺾인 눈 안에 막 젤리 같은 까만 눈동자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막 보이면서 손을 점점 꽉 쥐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좀 꽉 쥔다 정도였지 이게 점점 무슨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무슨 손을 부시려고 쥐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는 무서운 것보다 너무 아프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옆에 있던 애들은 무서우니까 막 울먹울먹거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가 하겠다고 일단은 빨리 놔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일단은 저를 살려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소리 질렀던 걔가 뭐라고 말은 하겠지 싶어갖고 다 돌아봤거든요. 근데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걔가 저의 손을 놔주기는 했어요. 그 효원이 가방 뺏어갔던 것도 돌려주고. 그러니까 일단 효원이는 잽싸게 저를 친구들 있는 쪽으로 끌어당기고 가방도 안아갖고 메고서 아마 효원이었던 것 같은데 걔가 원래 마지막에 찾은 사람이 순례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가 순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놀이에 끼워주기로 했으니까. 걔는 계속 그 이상한 그 시옷자로 막 웃으면서 저희를 막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무섭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효은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너를 놀이에 끼워주는 거는 우리끼리 놀기로 했는데 너가 부탁해서 해주는 거니까 너는 우리가 부탁하는 걸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사실 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알았다 이런 식으로 고개를 끄덕인 것 같은데 효은이가 너는 대신에 저 지하실 헬스장 아래 내려가고 숫자를 세야 된다. 대신 너는 60까지 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걔가 말을 하니까 그냥 듣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애도 막 웃으면서 돌다가 좀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또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걔가 애매하게 막 고개 안 끄덕이고 있으니까 효은이가 우리랑 놀려면 이 규칙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안 놀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가 알았다면서 내려가고 숫자를 막 세더라고요. 뭐 예. 60, 59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뭐지 하고 있는 효은이가 그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철문을 팍 닫아버리더니 저희한테 튀어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그냥 다들 뛰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그냥 같이 달렸어요. 애들 따라서. 한 명 튀면 다 튀지. 예. 그쵸. 그래서 저희들은 걔를 그냥 지하실에 거의 가두다시피 해놓고 도망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게 무섭기는 무서웠어도 일단은 얘가 그 아래에서 무서워갖고 막 다치거나 거기 갇혀갖고 못 나오거나 하면 어떡하지 싶은 그런 네. 생각이 들었나 봐요. 막 뛰어가다가 그 아파트를 나갔을 때 그 경비 할아버지로 알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 회의록 같은 거 들고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니까 그 여자애가 막 돌아다니면 얘기를 전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만약에 뭐 어떤 애가 저희 찾으면 저희 일이 있어갖고 급히 갔다 이렇게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뛰어서 애들 따라서 갔거든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산이 딱 2개가 있는데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고민만 하다가 못 주고 느끼는 그런 죄책감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걸 덜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10살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무작정 뛰긴 뛰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신도시에 있는 해적선 놀이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만 남게 되니까 다들 아까 있었던 일이 그냥 막 꿈인 것 같고 저희끼리 놀다 보니까 애들은 또 빨리 잊거든요. 빨리 잊어버리고 또 금방 놀다 보면은 또 재밌잖아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무서워서 집에 갔을 것 같은데 그땐 또 같이 놀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또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한 4시쯤이었나 좀 늦게 떡볶이를 먹었던 것 같아요.
떡볶이를 먹고 헤어지기가 아쉬우니까 친구들끼리 막 그냥 거기서 민기적 대면서 야 언제 가지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서연이가 우리 숨바꼭질 제대로 못했는데 한 번만 다시 할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어이구, 예. 아까는 사실 저희끼리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걔 찾아다니느라 너무 시간을 오래 뺏겼거든요. 그래서 다들 하자 이렇게 격하게 동의를 하고 그 놀이터로 돌아갔어요. 아까 놀았던 그 놀이터 말고 해적선 놀이터에서 하니까 그 여자애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쯤 됐으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위가위보 하고 이번엔 제가 술래가 아니고 효은이가 술래를 맡았고 효은이가 정자 기둥인지 뭐 어디 기둥에다가 고개를 받고 눈을 감고서 숫자를 셌죠. 뭐 30, 29, 28 이렇게 또 숫자를 세는데 저희들은 항상 하던 대로 그냥 각자 흩어지고 저는 진짜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원통형 미끄럼틀이 있거든요. 있어요. 막 그 사면이 이렇게 막혀갖고 동그랗게 내려가는 미끄럼틀 있잖아요. 네. 이게 신도시에 만들어져갖고 이 미끄럼틀이 한 바퀴 도는 식으로 약간 좀 굴곡이 있어서 이게 이 안에 들어가도 굴곡까지 가서 버티고 있으면 위에서 보든 아래에서 보든 안 보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딱 미끄럼틀이 내려가다가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버티는 게 뭔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안에 숨어갖고 효은이 숫자 세는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근데 뭔가 그 숫자 세는 소리가 약간 셀수록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들리다가 갑자기 그 지하실에서부터 울리는 그런 메아리 치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아까 들었던 그 여자애가 막 숫자 세던 게 걔는 60부터 셌잖아요. 네. 근데 효은이는 30부터 셌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가 막 58, 57, 56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면서 이거 효은이 소리 아니다 하는 확신이 들 정도로 진짜 다른 소리였어요. 그냥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그 미끄럼틀 안에서 손이랑 발에서 땀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막 그 미끄럼틀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미끄럼틀 색깔만 보이니까 아까 봤던 그 여자애가 그 눈 시옷자로 꺾으면서 웃는 게 막 떠오르면서 걔가 제 얼굴에 막 갖다 대고 웃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눈 사이로 보였던 그 검정색 그 젤리 같은 눈동자나 막 그런 것들이 그냥 막 떠오르면서 진짜 떠올리기 싫었는데 그래서 저는 환청이겠지? 이렇게 멀리까지 들릴 리가 없다. 우리가 몇 분을 뛰어왔는데 근데도 이게 들리니까 너무 무서워서 진짜 벌벌 손 떨리고 발에는 막 땀 차고 하니까 이게 미끌미끌해서 미끄럼틀에서 미끌려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가 60부터 셌으니까 좀 걸리잖아요. 제가 진짜 어떻게든 버티려고 막 버둥버둥 하고 있는데 이제 숫자를 다 세고 0 이러더니 찾을게 이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 애기 목소리로. 예? 근데 찾을게 얘기하고 진짜 한 1초도 안 지나서였나? 미끄럼틀 벽을 진짜 막 쾅쾅쾅쾅 하고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니까 진짜 안으로 뭔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냥 막 밖에서 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사람 손, 발 같은 그런 좀 수분이 있는 그런 것들로 막 짚으면서 올라오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막 턱턱턱턱턱턱 하는 그런 좀 텁텁한 소리가 계속 막 들리다가 굴러 떨어지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다가 굴러 떨어지고 이런 소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미끄럼틀 그 중간에 두 손이랑 발로 이렇게 해갖고 버티는 중이었는데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숨을 진짜 쉬고 있는데 쉬고 있는 느낌이 안 든다고 해야 되나? 공기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땀은 너무 나는데 눈꺼풀에 땀방울이 맺혀가지고 눈에 들어가서 따가울 정도로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 미끄럼틀 벽을 짚고 올라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진동 같은 게 제 손이랑 발로 그대로 전해지잖아요. 네. 진짜 미끄럼틀이 엄청 크게 진동을 했었고 제가 그 미끄럼틀이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안 보이게 그 커브 사이에 있었는데 그 커브를 이렇게 딱 돌아가지고 그 여자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올라오는 여자의 얼굴이. 근데 저는 위로도 못 올라가고 아래로도 못 내려가니까 지금 그냥 버텨야 된다.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 그 생각만 하고 그렇게 그냥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발을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쫙 벌려갖고 손을 그 아래에다가 넣고서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발바닥을 꺾어가지고 벽에 붙이고 있다고 해야 되나? 진짜 그 상태로 한쪽 손부터 이렇게 한쪽 손, 다른 쪽 발, 한쪽 손, 다른 쪽 발 하면서 그걸 엄청나게 빠르게 막 기어갖고 엉켜서 올라오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그 파피 플레이 타임인가? 거기 그 허기허기라고 하는 괴물이 막 따라오는 그런 추격신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미끄럼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점은 저는 도망칠 수가 없고 그냥 그 상태로 걔가 오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다가 떨어지고 그것만. 와. 진짜 비명도 안 나오고 손은 진짜 계속 미끌리고 발은 이제 힘도 안 들어가고 너무 오래 버텼으니까. 근데도 저는 일단 버틸 수밖에 없는 게 위에를 한번 올려다 봤거든요. 올라가 볼까 하고.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땐 빛이라도 보였는데 지금 올려다 보니까 그냥 진짜 끝없이 미끄럼틀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그냥 올라갈 수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데 걔는 점점점 떨어지고 올라올수록 점점 저한테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걔 얼굴이 정확하게 보였는데 그 여자의 입에 그 헬스장 공사판에 막 떨어져 있는 그런 부자재들이나 막 깨진 유리나 막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커다란 유리 조각을 애가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물고서 계속 굴러 떨어지니까 입이 다 막 옆으로 찢어지고 뭔가 이빨이랑 그런 구조 같은 게 다 보였다고 해야 되나? 와, 이거 사람 잇몸이 다 아니구나. 보였다 해야 되나? 근데도 또 얼굴 근육은 또 웃고 있으니까 자기 피에 막 미끄러져갖고 걔가 계속 굴러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은 그냥 진짜로 이게 진짜 무서운데 어떻게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포토샵으로 보정한 것처럼 진짜 딱 시옷자로 웃고 있는 게 너무 저는 비정상적이기도 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막 소리를 쳤거든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친구들 이름도 불러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근데도 진짜 절망적이게도 아무도 대답 안 해주고 그 미끄럼틀 안에서 제 소리만 계속 메아리처럼 울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한 30-40분은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세로. 예. 근데 이게 계속 한 자세로 오래 힘주고 있으면 쥐 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발에 쥐가 나서 굴러 떨어졌는데 굴러 떨어지면서 뭔가 차갑고 뭔가 그런 좀 그 여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뭔가랑 부딪힌 것 같은 기억은 확실하게 나거든요. 네. 떨어져서 미끄러져갖고 밖에 빛이 확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잠깐 앞이 안 보였다가 약간씩 조금 보일 때쯤 되니까 제 앞에 친구들 3명이 서 있는 거예요. 예. 다 거기 모여갖고 제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서 있어서 저는 너네들 뭐냐 왜 그러면서 저 약간 어벙벙거리면서 좀 말을 제대로 못했다 해야 되나? 예. 애들이 다 근데 저랑 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걔네도 어? 숨어 있는데 누가 찾는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진짜 한 몇 초 안 돼갖고 유리 조각이나 막 칼이나 막 그런 걸 들고서 누가 쫓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딱 잡히면서 찾았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정신 차려보니까 이 미끄럼틀 그 출구 거기에 다 서 있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연이가 너가 술래인데 왜 숨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제가 술래가 아니고 효은이가 술래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그래서 아닌데 효은이가 술래였다니까 애들이 다 제가 숫자를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효은이는 자기랑 같이 숨어 있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와갖고 먼저 집에 갔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술래한 기억이 없어갖고 응? 하고 갸웃갸웃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연이가 얼굴빛이 안 좋아진다 해야 되나? 그러면서 야 근데 아까 우리 지하실에서 효은이가 휴대폰 떨어뜨려서 그거 놓고 오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예. 생각해보니까 효은이가 지금 휴대폰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화를 받아갖고 집에 갔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걔 핸드폰 지금 지하실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다 이상하니까 뭐지 너무 이상한 게 많잖아요 지금. 뭐 이상한 애가 쫓아오고 정신 차려보니까 막 미끄럼틀 앞에 있고 친구는 또 없는 전화 받고 집에 갔다 그러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희는 애초에 10살이니까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무서우니까 일단 엄마한테 다 전화하고
저는 진짜 거기서 너무 발에 쥐가 났다고 생각했는데 쥐가 난 게 아니고 인대가 찢어진 거예요. 이게 또 힘을 너무 많이 주거나 과한 운동을 하면은 찢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린 파열됐구나. 애들은 더, 네네. 그래서 발이 막 절뚝절뚝하고 못 걷겠으니까 그냥 엄마한테 전화해서 엎혀갖고 정형외과 가갖고 뭐 붕대 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냥 좀 빨리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냥 좀 다 잊어버리고 싶어갖고 그냥 집에 가갖고 자고 있었는데 한 8시인가 9시쯤에 엄마가 저를 막 흔들어서 깨우시는 거예요. 애가 아파하니까 좀 더 자게 냅둘 법도 한데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이면 깨웠을까 싶어하고 들어보니까 효은이가 집에 안 왔다는 거예요. 아까 부모님 전화 받고 갔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혹시 걔가 어디 간다고 얘기하거나 하지 않았냐, 뭐 알고 있는 게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아마 효은이 엄마가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했죠. 한 4시쯤에 떡볶이 먹고 숨바꼭질 하다가 집에 갔다 전화 받고 그럼 4시에 집에 갔으면은 9시면 이미 집에 있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애가 집에 안 오니까 10살인 애가 9시까지 집에 안 오면은 엄마는 걱정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효은이네 엄마가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나는 절대로 효은이한테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오라고 한 적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이제 사태가 심각하다 이거를 느낀 거죠. 저도 잠이 확 깨고 같이 놀았던 친구는 다 연락을 돌렸어요. 걔네들은 바로 저희 집으로 와갖고 막 저희끼리는 나름대로 걔가 갈 법한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막 전화해보고 저희 엄마랑 아빠는 그냥 애 찾으러 나가겠다고 동네 나가가지고 막 이름 부르면서 찾아다니고 저희는 막 사촌 언니, 뭐 사촌 오빠, 뭐 PC방 뭐 이것저것 다 전화해봤는데 진짜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10시인가 11시인가가 되고 11시 됐는데도 애가 안 오면은 이거 분명 뭔 일이 생긴 거다 싶잖아요. 그래서 경찰에다가 효은이네 엄마랑 아빠가 실종 신고를 하고 예. 저희들은 다시 얘기를 드렸죠. 사라진 시간이나 경위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그 수색하시는 경찰분들 껴갖고 효은이 이름 부르면서 따라다니고 저는 다리가 다쳤으니까 후발대라고 해야 되나? 네. 앞서가는 거 말고 거기 껴갖고 그냥 솔직히 집에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찾아다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도 그냥 같이 찾아다녔거든요. 예. 근데 진짜로 저는 태어나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는데 효은이네 엄마가 이제 산이나 저수지에 찾으러 간다고 하니까 엄청 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약간 좀 비명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우시니까 산이랑 저수지 살펴보면서 쓰레기 같은 거라도 건져지는 걸 보면은 막 엄마가 가슴이 철렁철렁 하시니까 결국에는 엄마를 달래시던 아버지도 막 울고 그러니까 좀 이 상황들이 저한텐 좀 어리기도 하고 하니까 비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었고 내 친구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겁이 막 나서 저도 그쵸. 12시인가가 지나니까 부모님들은 저희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도 저희는 못 가겠는 거예요. 잠도 안 올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옆에서 서연이가 야 지하 헬스장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지하실 가야지, 지하실. 그래서 저희들은 다 싶어갖고 근데 진짜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100% 거기 있다 싶은 그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막 지하실 가봤냐고 지하 헬스장 가봤냐고 막 경찰분들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경찰분들은 거기가 약간 좀 공식적으로 있는 장소가 아니고 다 모르시잖아요. 뭐 공사하다가 만 곳이면은 사실 열려있으면 다 수색을 해봐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 수색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막 거기서 우리 놀았으니까 거기 있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거기를 다 같이 갔죠. 진짜 뭐 후발대 선발대 다 합쳐갖고 갔어요. 진짜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거기로 다 같이 갔어요. 12시가 되니까 어둡기도 하고 너무 어두우니까 지하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경찰분이 먼저 후레쉬를 비추면서 내려가셨고 저희들은 진짜 있을 것 같다는 왠지 모르겠는데 그런 확신들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래에서 경찰분이 뭔가 막 만지시더니 철컹하는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잠겨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들어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뒤에서 아까 그 부탁드렸던 경비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막 사람들 틈을 막 비집고 나서가지고 거기는 공사 안 하고부터 쭉 잠가놨었다. 시공 맡긴 업체가 그 열쇠를 갖고 있어갖고 한 번도 연 적도 없고 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야? 근데 저희는 오전에 거기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어갖고 저희는 계속 막 여기 우리 들어갔었다고 저희 넷이서 막 그렇게 계속 항변을 하는데 경찰분들은 애들이 하는 말이고 이미 그 경비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으니까 안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수색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다시 올라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저희가 너무 막 확신에 차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효은이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거 아니에요. 딸이 찾아야 되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듣더니 그냥 막 미친 듯이 사람들 다 밀치고 경찰도 밀치고 거기 내려가갖고 그 자물쇠를 막 흔들면서 효은이 이름을 막 부르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다 뭔가 좀 숙연해져 있고 경찰분들은 막 다치신다고 막 떼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진짜 철문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60, 59, 58, 57 이러면서 숫자를 세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들은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예. 그 목소리가 진짜 효은이 목소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마도 알죠. 자기 딸 목소리인 거. 그니까 이제 막 엄마는 애 목소리가 들리니까 막 더 미친 듯이 문 두들기고 자물쇠를 막 잡아당기는데 경찰들은 이제 막 실톱이라고 하나? 그런 거 갖고 와서 효은이 어머니 떼어내갖고 저희한테 맡기시고 자물쇠를 막 절단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숫자가 점점 내려가잖아요. 내림차순으로. 뭐 19, 8, 7 이러고 있는데 한 5초 정도 남았나? 그때쯤에 자물쇠가 부서지고 철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희 위에 있었으니까. 네. 근데 나중에 경찰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그 헬스장에 깨진 그 전신 거울 있다고 했잖아요. 효은이가 거기에 진짜 이마를 갖다가 박은 채로 숫자를 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울에 얼굴을 갖다 대고서 숫자를 세고 있었대요. 다행히 또 찾았으니까 효은이가 구조돼갖고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돌아왔었고 다행히도 어떤 외상이나 그런 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은이한테 달려가갖고 저희들은 다행이다 하면서 얼굴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효은이가 진짜 약간 좀 공허한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 텅 빈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눈빛으로 저희를 딱 보더니 찾았다 이러고 한마디를 하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저희들은 그때 진짜 섬광처럼 떠오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낮에 그 효은이가 같이 숨바꼭질 했던 그 여자애한테 말했던 말 있잖아요. 마지막에 찾은 사람이 순례를 해야 되고 숫자는 저 밑에서 세야 된다고. 그게 우리랑 놀 수 있는 규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중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마지막에 찾았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찾았으니까 애가 저 아래 내려가서 숫자 세고 있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저희들은 진짜 그냥 사실 저희도 경찰서에 가갖고 얘가 왜 여기 내려와 있는지 어디 있었던 건지 막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랑 서연인가는 부모님이 애들을 벌써부터 경찰서에서 진술하게 할 수는 없다 하면서 거절을 하셨고 유지연나가 걔가 남자애니까 그래도 그나마 저희보다 좀 낫다고 생각을 하신 걸 수도 있는데 걔가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지 기억인데 유지는 한번 진술을 했으니까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다음날 저희들은 학교를 가고 효은이는 한 일주일인가 정도 있다가 학교에 왔는데 평소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 기억하냐 이렇게 물어봐도 저희들이랑 떡볶이 먹고 막 놀았던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숨바꼭질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냥 그때 딱 나와갖고 저희들을 봤을 때 걔가 저희한테 찾았다 얘기했던 거 그것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전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애가 기억을 못하니까 굳이 무서운 얘기 해줄 필요가 있겠냐 싶어서
그냥 걔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얘기를 하고 그냥 좀 항상 지내듯이 친구로 지냈는데 절대 숨바꼭질 절대 안 했죠. 그 후부터는 진짜로. 못하죠. 이 정도면. 이거는 진짜 트라우마여갖고 저희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냥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 항상 효은이가 5교시가 끝나면은 엄마 차례 타고 어디로 갔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옛날엔 좀 정신과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좀 낙인을 찍는다고 해야 되나? 안 좋은 좋게 인식이 봤죠. 예. 있어갖고 얘기를 못했다고는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과에 다니면서 몽유병인가를 치료를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막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막 세게 받으면은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어린애들이나 뭐 그런 경우에는 심각하게 충격을 받으면은 그 기억을 잊어버린대요. 딱 그 네. 부분만. 그리고 뭔가 몽유병이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막 애가 방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중얼중얼 막 방을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를 막 찾아다닌대요. 빙의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날 일이 되게 충격이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부모님은 걔를 치료를 하려고 병원에 데리고 다니신 거죠. 병원 치료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몽유병도 사라지고 고등학교도 저랑 같이 진학을 해서 지금은 같이 졸업을 해서 대학교도 가고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걔가 연극영화과를 지원을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몽유병이 있던 쯤에 애가 웹드라마인가에 나가갖고 조연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막 방송이나 예능이나 그런 데 나오면 귀신을 못 보게 된다 막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부터 사라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살짝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정확한 건 또 아니니까. 이제 제가 재수를 한번 해갖고 수능 끝나고 동네에 다시 돌아온 거죠. 재개발이 막 돼갖고 그때 11년 전에 재개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네.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 그때 그 헬스장 있던 아파트들은 다 헐리고 LH인가? 그게 다 들어와갖고 네. 어디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뭐 좀 너무 강렬했던 사건이긴 했지만 너무 어렸을 때니까 동네들도 이제 다 바뀌어갖고 이거 다 그냥 꿈이었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좀 잊혀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같이 숨막질 했던 애들 있잖아요. 동네 친구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 다 만나갖고 술도 먹고 그렇게 하다가 그 신도시는 개발을 안 하니까 애초에 그냥 신도시로 만든 곳이니까 해적 놀이터가 거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신도시 놀이터.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해적성 놀이터를 보는데 약간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저도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진짜 손발에 힘이 막 들어가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딱 그걸 보면서 저희들 다 기억이 나버린 거예요. 그날 일들이. 그래서 그날 저희가 막 파자마 파티 하면서 그날 있었던 얘기를 서로 막 했는데 기억이 막 와전되고 왜곡되고 해갖고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 진술했던 유진은 자기가 진술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걔가 대체 뭐였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뭔가 그의 정체나 뭐 옛날에 막 그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야 좀 개연성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네네.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니까. 근데 아동 한다는 그런 소문은 있었는데 이것도 확실한 게 아니어서 조금 허무한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뭔가 얘기는 끝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좀만 쉴게요. 잠깐. 야, 제가 느낀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솔직한 심정인데요. 일단은 숨바꼭질 이야기 통틀어서 최강의 레전드가 아닌가 싶고요. 공포 쪽에서 진짜로. 진짜요? 공포 쪽에서 최강의 레전드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야기도 너무나 레전드지만 전달하는 바쿠스님도 너무나 잘 전달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요? 왜냐면 네네. 공포에 찌든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공포에 찌들어서 자극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거에. 근데 야 소름한 10번 돋았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요? 와. 성공했네. 예, 성공한 거 정도가 아니라 아마 시들모에서 길이길이 기억이 될 레전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바쿠스님은 영광이네요. 한 가지 이야기가 네. 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원래 할까 했었어요. 그쵸? 너랑 이야기 나눌 네네, 때? 좀 짧을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에요. 길어졌네요.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 네. 시옷자로 눈 뜬 거부터 보통 와, 근데 진짜 귀신이 어떻게 아닌 것 설명을 해야 같아요.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네네. 눈이 쪼그매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로 보이는 검은 자. 근데 그게 진짜 무슨 좀 몰캉몰캉한 젤리처럼. 오. 아유, 이거는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저번에 또 준비하셨던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이거 공포 역사에 또 남을 이야기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래서 시들물 좋아해요. 우리는 자극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그죠? 너무나 시들무에서 자극이란 자극은 다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자극은 갱신되고 또 새로운 분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시들무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불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불곰님은 어릴 적부터 정말 보면 안 될 것들을 많이 보고 사셨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믿어주실지 안 믿어주실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사셨던 불곰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불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참여 이렇게 해주시기까지도 용기 좀 많이 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를 말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쵸? 네. 네. 왜냐면 또 중구난방으로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거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릴 적부터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긴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불곰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처럼 보이고 들리고 다 하거든요. 어릴 적에 이제 마을에서 마을굿이라 하죠. 그거를. 그런 걸 했었는데 무당분이 딱 저보고 하는 말이 희한한 놈이라고. 네. 너 같은 놈은 거진 본 적이 없는데 너는 어느 자손이냐 이러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박씨 쪽에 불곰입니다. 그쪽 자손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기묘하다고. 무당할 팔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일반 사람 팔자도 아니고 야 기묘하다 기묘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인이 되고 때가 돼야 알 수 있을 거다. 스님이나 무당이나 아니면 뭐 도사나 아니면 뭐 일반인이나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을 거다 하고 끝났어요. 그렇게 끝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5살 때였는데 이제 유치원을 가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유치원을 보내준다고 친구들하고 다 같이 읍내, 그러니까 제가 살던 곳이 읍내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산골짜기에 있던 마을인데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막 그런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유치원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유치원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올 때도 같이 와야 되는데 그때는 저도 모르게 그냥 혼자 가고 싶다.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친구들은 얼른 보내고 저 혼자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저기 멀리서 제가 알 듯 말 듯 한 사람이 2명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는 분인가 하고 막 뛰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떨리면서 마음속으로는 이제 누가 이야기하는 듯이 가면 안 된다고, 그쪽으로는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냥 제 발걸음은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앞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가서 그 두 사람을 봤는데 한 분은 제가 알던 분이에요. 바로 윗집 할머니라서 윗집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다른 분한테도 인사를 하려고 봤는데 네. 그 위를 보지를 못하겠어요. 제 눈에는 너무 커 보였고 사람 같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냥 느낌이 일반 사람들은 이런 기운을 풍기지를 못할 건데 근데 그 사람은 막 풍기고 있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찝찝하고 사람한테 느끼면 안 되는 분위기? 좀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한테는 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네, 약간 오. 악마 느낌 비슷한 느낌이에요. 오. 근데 악마보다 더 지독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한테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그분이란 안 할게요. 이제 그것이라 할게요. 그것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야, 얘 맛있겠는데 하면서 막 입맛을 다시면서 쩝쩝쩝쩝 거리고 있더라고요. 혼잣말로 얘는 나중에 데리고 가야 돼. 나중에 먹어야 돼. 맛있는 건 나중에 먹어야 돼. 이러면서 계속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그 사람 보고 어여 가자고 너 집에 가야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다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분은 누구예요? 이러니까 아이 불구마 모르냐 바보야 바보 동네 바보 막 이러시더라고. 근데 내 눈에 보기에는 그 동네 바보 아저씨가 아니라 다른 그것으로 보였어요. 동네 바보 아저씨는 정말 평소에는 그냥 느낌 자체가 약간 맑고 깨끗한 느낌? 아.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그런 느낌이고 그것은 정말 보기도 싫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계속 어여 가자 하니까 이제 그것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가더라고요. 근데 도망가고 싶은데 못 도망가고 서 있다가 그것이 안 보이자마자 집으로 뛰어가세요. 울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데 저희 마을에 보면은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네. 수많은 영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한 분도 안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제가 이제 유치원 갈 때,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 그럴 때마다 막 대화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하시던 분들이 한 분도 안 보였어요. 네. 그래갖고 그냥 나도 모르겠다 하고 집으로 뛰어간 다음에 집에는 할머니가 계시니까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상한 사람 봤는데 윗집 할머니가 막 데리고 갔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 나도 봤는데 그거 바보잖아 바보 동네 바보 왜 모르냐 너도 알 거 아니냐 많이 봤지 않냐 그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무섭고 하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 보고 이걸 똑같이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할머니한테 물어보셨어요.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고. 그런데 아니 동네 바보가 데리고 갔는데 자꾸 이상한 말만 한다. 제가 바보가 어떻게 사람을 데리고 가냐 이러시면서 그냥 흘리시더라고요 말을. 저는 분명히 바보 아저씨가 아닌 그것을 본 건데 사람도 아닌 것을 본 건데 그래갖고는 제가 아버지 보고 저는 영가들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줘서 혼자서 울었죠 이제 아이고. 방 안에서. 근데 그 소리 듣고 아버지는 이제 혼내셨죠 그때. 넌 도대체 왜 그냐.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아무도 보지 않은 사람도 없고 그런 거 느끼는 사람도 없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냐. 그래갖고 저는 이제 어린 네. 나이에 눈물 흘리다가 잠들어 버렸는데 다음날 유치원을 가야 된다고 아버지가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그것을 보고 난 이후로 동네 돌아다니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제가 버스 시간대도 안 일어나니까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얘가 몸이 아파서 며칠만 좀 쉬겠습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제 몇 날 며칠을 밖을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거 하나 네. 때문에. 평소에 귀신도 많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다녔는데도 안 무서웠거든요 솔직히.
이게 귀신이란 걸 느끼질 못하고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라고 느꼈는데, 그것을 보고 난 이후로부터는 너무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집 안에서 밥 먹으러도 못 갔어요. 방에서 밥 먹으러 가려면은 마룻바닥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언젠간 잡아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룻바닥 밑에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바닥을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죠. 그것도 안 보이고 느낌도 안 들고 해서 아버지 보고 나 유치원 갈래요. 다시 유치원 가서 놀고 싶어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가자 해갖고 그날부터 다시 유치원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한 일주일, 그러니까 한 주가 지나가고 나서 유치원에서 제가 친구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다가 잠들어 버렸는데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잠에서 깼는데 해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친구들은 안 보이고 선생님들은 이제 막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구석에서 나오니까 한 선생님이 저보고 불곰아 왜 거기에서 나와? 이러니까 제가 이제 그랬죠. 이제 친구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다가 숨었는데 잠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럼 선생님 얘기를 해줄 테니까 기사 선생님 버스 타고 가라 집에. 그래서 이제 기사 선생님 버스 타고 마을로 갔죠. 마을로 가니까 해가 안 보이더라고요. 완전 저녁이 된 거예요. 이제 저 혼자서 버스에서 내려서 천천히 또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앞에서 또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는 거구나 하고 이제 뛰어갔죠. 아버지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아빠 하면서 뛰어갔죠. 아빠 하면서 뛰어갔는데 또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찝찝하고 기분 더럽고 누가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계속 도망가라는 그 말이 또 들리는 거예요. 엄마. 근데 전 도망도 못 가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근데 두 명이 제 앞에까지 오시면서 서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할매 어딨냐고, 우리 할매 어딨냐고 막 하시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다리는 안 움직이는데 상체만 움직일 수 있어서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오냐, 이제 돌아오냐, 그러니까 예 이제 왔어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것을 보면서 계속 우리 할매 어딨냐고 계속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는 또 두 사람이 말한 것처럼 들렸어요. 네 이거랑 야 또 만났네 하면서 이번엔 데리고 갈까? 아니야, 데리고 가면 안 돼. 마지막에 먹어야 돼. 정말 맛있는 야 마지막에 먹어야 돼. 그것은 저보고 이제 계속 그러고 있고, 저는 이제 무서워서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몸을 떠는 건 못 보시고 그냥 계속 할머니만 찾더라고요. 예. 그 할아버지가 바로 윗집에 사시던 할아버지셨거든요. 근데 할머니만 계속 찾고 막 그것을 억지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계속. 그것은 이제 저보고 여기 있고 싶은데 망할 너 있네 막 하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듯이 가더라고요. 근데 가는 방향이 산으로 가더라고요. 이 노인네는 천천히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것이랑 할아버지가 안 보이자마자 뛰어갔어요. 또 집으로. 집에는 이제 아버지가 집 앞에서 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막 뛰어가서 이제 아버지 보고 이제 얘기를 했죠. 또 그것을 봤는데 윗집 할아버지가 데리고 갔다 하니까 아버지가 저보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딜 갔었냐고. 너를 찾다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온 마을에도 난리가 났는데 넌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뜬금없죠. 전 무서워서 달려왔는데 온 마을이 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윗집 할머니가 없어지셨다.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도 없어지셨다. 집에 가니까 집 안이 난장판이었대요. 할머니가 이제 반찬을 갖다 드리러 가셨는데
물건들이 부셔져 있고 막 약간 폐허 같은 그런 느낌이 났다고 하니까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들은 이제 저를 찾을 생각은 못했고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막 찾으러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오니까 있어야 될 애가 없으니까 또 아버지는 너무 놀라셔갖고 저를 이제 막 찾아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안 되고 안 되니까 집 앞에서 가만히 서성이 있다가 제가 뛰어오는 걸 보고 막 뭐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는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나 그거 또 봤어. 윗집 할아버지를 끌고 가는 거 또 봤어. 산으로 갔는데 막 이러고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안 믿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 느낌에는 그때 만약에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가 가셨다면은 윗집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저는 이제 유치원을 가질 못했어요. 아버지가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마을이 난리가 났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윗집에 다시 올라가 보셨어요. 할아버지라도 오셨을까 하고. 근데 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놀라시면서 집으로 뛰어오시더라고요. 뛰어오시더니 몽둥이 어딨냐고, 몽둥이 막 하면서 몽둥이를 막 찾으세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길래 몽둥이를 찾냐 하니까 윗집에 가봤더니 할아버지 옷이 피칠갑 돼 있으면서 넝마가 돼 있대요. 그래갖고 이거는 동물이 그랬건 사람이 그랬건 때려 죽여버린다고 아버지가 이제 친구들을 막 불러 모으시면서 이곳저곳 다 헤집어 다니셨어요. 산도 올라가 보고 그러시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분명히 나를 잡아간다고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밖을 나가질 못했어요. 근데 그 나이 때는 막 나가서 놀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5분 거리면은 친구 집이 있어요. 바로 옆집 친구 집을 갔다 오겠다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거는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바로 옆집이니까 담 넘어서도 제가 걸어가는 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담 넘어서 아버지가 지켜볼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바로 집 앞에까지 나왔어요. 집에서 대문까지 한 1분 정도 거리가 좀 있어요. 그 1분 정도를 걸어오는데 무슨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때 느낌하고 틀리더라고요. 느낌이 나쁜 느낌은 아닌데 찝찝한 느낌도 들리고 하고 나가면 우선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 대문을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몸은 움직이고 그냥 찝찝한 느낌만 드니까 나갔죠. 그냥 친구 집 가면 괜찮겠다 하고 나갔는데 대문을 통과하는 동시에 몸이 굳었어요. 오? 순간적으로 몸이 굳고 깔깔깔깔 하면서 드디어 찾았다 하면서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냥 뒤에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저희 집인데 몸이 안 움직이고 그 미친놈이 막 뛰어오는데 저를 이제 채갔어요. 네. 사람 팔이면은 절대 그렇게 채갈 수 없는데 채찍처럼 휘둘리면서 이렇게 제 몸을 감고 채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것한테 잡혀갖고 막 산을 넘어서 가지 말랬던 곳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게 어딜까요? 그게 농협 창고 보면은 쌀 창고 있잖아요. 아, 예. 그 옆에 아주 오래된 기갓집이 있는데 거기는 누구도 들어가지 말랬어요. 어른들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그것이 저를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오, 예. 근데 계속 뛰어가면서 드디어 먹는다 하면서 드디어 먹을 수 있겠다. 내가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데 그 대문을 지나가면서도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예. 드디어 먹을 수 있다고. 근데 저는 너무 무서워갖고 대문을 지나자마자 제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하고 나서 이제 깨어나 보니까 해는 넘어가 있고 완전 저녁이 된 거예요. 근데 손 발은 묶여 있고 입은
뭘로 막아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입도 막아져 있고 그래갖고 엉금엉금 가려고 하는데 대문이 끼익 열리면서 그것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만 들어온 게 아니라 할머니 두 분이랑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는 저는 이제 막 거리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했는데 할머니들은 저희들은 못 보시고 이제 그거한테 물어보면서 아니 도대체 윗집 영감은 어디 갔냐 안다고 해서 따라하는데 무슨 이상한 데를 들어오냐 하니까 이제 그것은 알아요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또 들어와 먹게 얼른 들어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들어오고 나서 대문이 닫히자마자 그것이 이제 돌변했어요. 바보가 아닌 완전한 그것.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들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들은 도망가시면서 막 비명 지르시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는 말이 여기 들어온 이상 너희들 도와줄 사람은 없어 막 이러고 막 먹더라고요. 할머니 다리부터 시작해서 다 먹다가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없어지니까 아니 잠깐만, 사람을 지금 진짜 실제 사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랑 영혼이랑 같이 먹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오면 한 팔로는 인간 육체를 뜯고 한 팔로는 영혼을 뜯으면서 입으로 막 가져가면서 그러고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할머니는 계속 누구 없냐고 도와달라고 막 이쪽 방문 저쪽 방문 지나다니시는데 방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를 건드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건 건들지 마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뜯어먹으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막 뛰어오면서 누질을 한 거예요. 할머니를 바로 제 옆에서. 그래갖고 할머니는 막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고 있고 그것은 왜 건드려 네가 왜 건드냐고 막 하면서 계속 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묶여있던 밧줄을 건드렸는가 제가 이제 조금 움직이니까 풀리더라고요. 풀리고 그것은 이제 그 할머니한테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 저는 몰래 대문 앞까지는 갔어요. 네. 근데 대문 앞까지 가니까 그것은 이제 가지마 넌 내 거야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소리 듣고 원래 발이 안 떨어져야 정상인데 저도 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대문을 열고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집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 상황이지 하고 보니까 아버지는 옆에서 자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환각 그런 느낌인가?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이런 느낌인 줄 알고 집에선 개도 있고 소도 있으니까 막 건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꿈은 아니더라고요. 얘네들이 건들면은 소리를 안 내야 되는데 꿈에서는 제 꿈에서는 항상 동물들이 소리는 안 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소리 내길래 꿈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바깥을 봤죠. 이게 꿈이 아니라면은 영가들은 분명히 우리 집 근처에 다 있으니까 보일 것이다 하니까 영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녁에는 뭐야. 항상 많아요. 많으면서 이제 저보고 하는 말이 박씨 가문에 불고마 왜 그러느냐 막 이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가들은 제 말을 믿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 얘기를 했어요. 아니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 그것을 봤다. 꿈에서 하니까 영가들이 하는 말이 너 그거 꿈 실제로 일어날 꿈일 것이다. 우리들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알려줄 테니까 집 밖에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꿈은 맞구나. 네, 꿈은 맞았어요. 정말 정말 다행히 꿈은 맞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예지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영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너가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위험에 빠졌을 때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우리들이 다 도와줄 테니까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밖에 나간다 하면 꼭 아버지 손잡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가들도 보니까 너무 안심이 돼서 이제 다리에 힘 풀려갖고는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딱 받쳐주면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애가 일찍 자야 키도 크지 막 이러니까 아니 꿈을 꿨는데 좀 이상한 꿈을 꿔서 벽 너머에 뭐 있는지 알았다 얘기하니까 에이 우리 아들이지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욕이었지만요. 아니, 근데 충분히 이해해요. 부모님이 모시기에는. 네. 이제 부모님들은 안 보이시니까. 그럼요. 네. 그래갖고 이제 유치원을 안 갔어요. 아예 이제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해갖고 한 반년 동안 안 갔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을굿을 해야 돼요. 그 마을에선 해년마다 했었어요. 해년마다 1월 달마다 했는데 그 무당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또 무당 할머니이셨거든요. 그분이 오셔갖고 이제 마을굿을 하는데 아 이상하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영가가 안 느껴지냐고. 그러니까 윗집 할머니 할아버지를 풀어주면서 이제 올려드리려 했는데 안 느껴진대요. 영가가. 저승사자도 불렀다고 해갖고 시까만색 옷 입고 막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또 하는 말이 명부에도 없다. 이 두 사람은 명부에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저승사자는 모른다. 명부에도 없고 저승에도 안 왔다. 그리고 이제 무당 할머니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고. 분명히 그 두 분을 나도 봤는데 도대체 뭔 일이냐 하다가 우선은 마을굿을 해야 되겠으니 나와 있어라. 그래갖고 막 이제 깽가리 울리고 장구 치고 하는데 그분이 약간 춤 같은 걸 추시더라고요. 그리고 뛰시다가 이제 탁 멈추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왜 인간의 것이 아닌 것이 느껴지냐. 도대체 이 마을에 뭔 일이 일어난 것이냐 하시면서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른들은 그런 거 없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했는데 이제 그분이 딱 저를 쳐다보면서 너는 알고 있을 것인데 얘기를 해봐라. 무슨 일이냐. 그 소리 하자마자 이제 많이 울었죠.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봤는데 어른들은 아무도 안 믿어준다. 네.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고 계속 이상한 헛소리만 하는 애로만 본다. 하니까 이제 그분이 그것을 봤냐. 어디로 갔는지 봤느냐. 이러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이제 여러 군데를 그것이 갔으니까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갔다 하니까 이 마을에서 그거 향이랑 느낌이랑 다 너무 크게 난대요. 근데 딱 이 소리 하자마자 이제 제가 거기서 눈물을 너무 많이 쏟아서 그런가 기절을 하게 됐어요. 네. 기절을 하고 꿈을 꾸는데 그것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푸른 초원 같은 데서 일어나는데 너무 따뜻하고 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에서 평생 있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여기 있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누워있는데 주변에서 갑자기 어른들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말소리가 들렸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어른들이 주변에서 하나 둘씩 어디에선가 나타나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게 뭔 상황이지 하고 있다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 분이 나오시면서 이제 머리를 천천히 쓰다주면서 아이고 고생 많았지 예,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정이 복받쳐갖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무서웠다. 이게 꿈이라면 절대 깨고 싶지 않다. 너무 무섭다. 이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아가야 괜찮다. 너가 누구 자손인데 함부로 그것이 너를 건들겠냐 하시면서 계속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눈물 흘리다가 이제 멈췄어요. 눈물을 그치고 그분을 보면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도대체 누구신데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한 분씩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다 저희 집안 조상님들, 제일 먼저 나오셔갖고 다독여 주신 분이 저희 집안의 큰 어르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분씩 두 분씩 다 소개가 끝나니까 그 큰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시길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곧.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입이 열리면은 도와주세요 큰 소리로 불러라.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들이 가서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여기 오래 있으면 저쪽에서도 큰일 나니 이제 그만 일어나거나 하면서 등을 탁 밀어주셨거든요. 탁 밀어주시면서 저는 이제 깼어요. 깨니까 집에 누워져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보이시는데 아버지가 계속 울고 계시더라고요. 옆에는 이제 또 무당 할머니가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어나시자마자 아버지는 이제 막 끌어안으면서 아 미안하다 이러고 있고 무당 할머니는 이제 괜찮다 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이게 지금 뭔 상황인가 해갖고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네가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쓰러졌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구시고 뭐고 다 엎어진 거죠. 만화 때문에. 그래갖고 쓰러지니까 이제 병원에도 가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제가 쓰러지고 나서 몇 날 며칠이 지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좀 오래 누워 있었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냐. 얘가 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는데 무당 할머니가 괜찮으니까 집에 따뜻한 이불이랑 해갖고 눕혀놔라. 곧 있으면 깰 것인데 그렇게 막 큰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집에 눕혀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무당 할머니한테 그 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분들 말씀대로 네가 도와달라고 해라.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이 마을에 있는 동안 영가들이 주변에 서성거리길래 얘기를 해봤다. 도대체 왜 그냐 하니까 그것이 계속 돌아다녔다. 얘를 찾으면서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이제 잡아먹힌 영가들이 몇몇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저하고 비슷한 냄새가 나니까 전 줄 알고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저보고 이제 집 밖에 나갈 때 아버지랑만 가고 너 혼자는 절대 나가지 마라. 대문 밖에 나가는 순간 너는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가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을 예 알겠습니다 해도 너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럼요. 대문 밖에 나가고 싶은데 어른들이 다 나가지 말라니까 아버지는 이제 제가 나가려고 하면 어디선가 튀어나오셔갖고 방에 넣어놓으시고 한마디로 갇힌 신세?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나갔다가 이제 아버지도 괜찮다 싶은가 일도 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마을 회관에 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 혼자서 집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뭐 친구들 전화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계속 마당에서 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가지 말랬는데 아니야.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있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하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제 대문 밖을 나가버린 거예요. 절대 나가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문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또 꿈도 아니고 다리가 안 움직여요. 몸도 안 움직이고 오싹오싹한 느낌은 계속 들고 예. 더럽고 찝찝한 느낌이 아니라 오싹오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거 어쩌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드디어 찾았다 하면서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장면 어디에서 많이 봤던 건데 하는 동시에
자 기절을 해버렸어요. 깨보니까 들어가지 말라 했던 그 집 앞에 묶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꿈이 아니에요. 오. 근데 그것은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내가 가지 말랬잖아 왜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꿈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 예. 가지 말랬잖아 왜 나갔어 계속 이 말만 하니까 저는 도와주세요 하면 이제 도와줄 줄 알고 이제 크게 도와주세요 하려고 하는데 입을 탁 맞더니 안 돼 너 말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좀만 기다려 너도 먹을 건데 좀만 기다려 하면서 그것이 이제 대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대문을 밖으로 가서 이제 해가 질 때쯤에 꿈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할머니들이 들어오셨어요. 두 분이. 도대체 그 영감 어딨냐 하면서 똑같은 말로. 그래갖고 들어오세요 이러고 있고 또 이제 다 먹을 수 있겠네 막 이러고 있고 결국에는 들어오셨어요 할머니들이. 근데 꿈에서는 그 할머니들이 저를 못 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아니 불고마 왜 묶여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꿈이란 건 좀 틀리구나 나를 보구나 해갖고 막 움직이면서 입으로 하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다가오시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이 안 되지 하면서 할머니 다리 한쪽을 먹었어요. 먹으니까 이제 할머니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너 왜 그래 막 하고 소리 치면서 뒤를 돌아보셨는데 할머니들도 그것을 보고 나서 온몸이 그냥 경직된 것처럼 멈추시더라고요. 진짜 깨물은 그래서 거예요? 이제 네 진짜로 저는 네 그걸 봤죠.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바보가 아니구나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이제 알았어? 쟤는 바로 알던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할머니들이 제 말을 안 믿어줘서 그런지 정말 미안하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어요. 큰 소리로 미안하다 하시면서 이제 살려달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안 돼 너희들 먹고 쟤도 먹을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또 할머니 한 분을 먹기 시작하는데 다른 한 분은 몸이 풀려셨는가 한쪽 다리로 낑낑거리시면서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그것은 재밌는가 다른 할머니 먹으면서 재밌어 박수 치면서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할머니가 결국에는 기절하신 것 같았어요. 기절하니까 이제 그것이 다른 할머니를 다 먹고 이제 저한테 다가왔어요. 네 차례네. 정말 맛있는 얘가 왔네. 막 이러면서 싹 웃는데 정말 보기도 싫었어요. 귀까지 찢어지는데 사람 입이 그렇게 찢어질 수 있나 생각도 들고 옛날에 빨간 마스크 있잖아요. 빨간 마스크처럼 생겼는데 입 안이 믹서기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빨이 아니고 송곳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더라고요. 아, 네. 그 입속을 또 자세히 보니까 혀는 없고 혀를 흉내내는 것처럼 송곳 같은 게 막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이제 먹어야지 했는데 아니야. 얘는 하나씩 다 먹어야 돼.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야 돼. 하면서 밧줄을 풀더라고요. 다 풀려서 이제 저를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으아 하면서 이제 대문 밖을 나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저를 잡고 있던 손을 풀고 그 할머니를 다가가서 이제 한 입에 없앴다고 해야 되나? 예? 한 입에 없애버렸어요.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달려가면서 할머니를 한 입에 없애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이 할머니한테 뛰어가니까 저는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계속 속으로는 도와주세요 하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엔 나는 죽겠구나. 어린 나이에 벌써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것이 타들어가는 듯이 없어지더라고요. 조금씩.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막 소리 지르면서 굴러다니고 있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해갖고는 저는 이제 크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그것이 안 돼 소리치지 마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것이 대문 쪽으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도망가네? 네. 정확하게 저는 이제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3번을 외쳤어요. 외치니까 주변에서 공기가 무거워진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가 짓누른 것처럼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안 돼! 오지마!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뭔가 했더니 주변을 보니까 수많은 영가들이 집 안에 들어오려고 서 있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영가를 처음 봤어요. 와. 진짜 모든 마을에서 있던 영가들이 다 달려와서 그것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꿈에서 봤다 했잖아요. 그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도 오시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어서 도망가라. 이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해볼 테니까 도망가라 하시길래 저는 이제 막 뛰었어요. 그냥 대문만 보고 뛰니까 그것은 안 돼, 쟤는 내 거야 이러고 있고 또 한 소리는 쟤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고 그래갖고 이제 대문 앞에까지 도착해서 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무당 할머니가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서 계시면서 잘했어, 정말 잘했다 이러시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무당 할머니의 뒤편을 보니까 정말 따뜻하고 기분 좋은 어르신들 4분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너는 이 길로 곧장 네 마을에 가면 아버지가 널 찾고 있을 테니까 골로 가거라 라고 해주시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문을 닫히는 순간에 그것은 막 비명을 지르는데 그건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 목소리 같은 느낌? 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소리 지른 비명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볼 생각도 안 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울면서 마을까지 뛰어갔어요. 어떻게 그쪽은 막 뛰어가니까 아버지가 막 횃불 들고 있고 한쪽 손에는 막 몽둥이 들고 있으면서 저를 찾으려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저기 멀리서 뛰어오니까 아버지도 뛰어오시더라고요. 눈물 흘리시면서 다행히 어떻게 보면 산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안겨갖고 울면서 그 집 얘기를 하니까 마을 어른들하고 아버지도 이제 그곳을 가셨어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제 맡겨놓고 아버지 친구들하고 그곳을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셨는데 그 집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뭐야? 그 집 있는 거를 마을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집이 있다는 거를. 근데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제 들어오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집이 사라졌다. 신기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갖고는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거기 무당 할머니도 있었는데 하니까 무당 할머니도 없고 차도 없대요. 할머니가 들어온 흔적도 없고 그냥 다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저 혼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을 주민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거기에 있어야 될 집이 없다. 그러다가 이제 흐지부지하고 마을 회관에서 다 같이 자고 다 같이 저녁밥을 먹었어요. 네. 먹고 이제 자는데 꿈에서 큰할아버지가 딱 나오시더니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도 없고 마을 사람들도 다 안전하니까 걱정 말거라 하시고 가시는데 큰할아버지 뒤쪽에 무당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무당 할머니 하고 소리 지르면서 이제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무당 할머니께서 너는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쪽으로 우리 따라서 오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 하니까 할머니도 사람이잖아요 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허허허 웃으시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실 할머니가 아니라 큰할아버지 아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할아버지 부인이시죠? 이제 그러니까 조상이시네. 부인이,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가시니까 저는 혼자서 벙 쪄갖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잠에서 이제 탁 깼는데 아침이더라고요. 아침에 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있으니까 아버지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 무당 할머니가 사실은 큰할아버지 할머니셨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저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오히려 배물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고 기억 안 나세요? 이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다 어른들 다 저를 이상한 애 보듯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 어저께 마을 축제를 하고 여기에서 다 같이 먹고 자고 했지를 않았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어른들도 다 불곰이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있고 그래갖고는 이제 무당 할머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마을꽃 해주는 무당도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막 화내시면서 도대체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 마을꽃 해주는 게 할머니가 아니라 아저씨다. 너는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냐. 뭘 보고 뭔 말을 하는 거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겪었고 마을 사람들도 다 같이 겪었는데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저만 기억한다 해야 되나? 그 사건을 저만 기억해서 병원 가도 뭐 애는 멀쩡 없다. 그냥 애가 좀 잠을 설쳤나 보다 라고 병원에서 그러고만 단정 짓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갖고는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같은 거니까 그거를 조용히 안고 살았죠. 이제 조용히 안고 살았는데 7살이 되던 해에 네. 또 마을꽃을 하게 됐어요. 이제 무당도 오고 무당 도와주시는 분들도 막 오고 그래갖고는 이제 저는 혼자 생각으로 무당 오시면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실제로 이렇게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무당 아저씨 보고 얘기를 했죠. 아저씨 저 할 말 있는데요 하니까 아저씨가 허허허 웃으시면서 무슨 말이냐 이러고 물어보시길래 얘기를 해드렸어요. 다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 아저씨는 저 얘기 듣고 막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 마을 들어왔을 때부터 이때까지 못 느꼈던 큰 신 느낌? 그걸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아픈 기억까지 다 끌고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억은 못 가져가는 게 저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기억을 해야 돼서 못 가져 올라가신 게 아닐까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옥황상제님 밑에 신급 정도 되는 그렇게 큰 신이 다 끌고 올라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영가들이 많았다 했잖아요. 영가들도 한 명도 안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부터. 많은 영가들이 있었는데 한 명도 안 보이길래 다 어디 갔지 이러고 있고 했는데 이제 그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다 끌고 올라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저만 기억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장난 놓고 살았죠. 어떻게 보면 미친놈 소리니까. 예. 이만하면서도 제가 이제 이게 기억이 맞는가 아닌가 좀 의심도 들긴 한데 네. 지금도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모른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이렇게 네. 마무리가 되네요. 이게 이야기가. 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얘기하시죠.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맨 처음엔 꿈 그리고 그다음 그 일이 그냥 일어났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 집으로 데리고 갔고 할머니분 두 분도 거기서 지금 해를 당했잖아요. 네. 그럼 그 할머니는요? 할머니들은 네. 돌아가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나이가 돼서 돌아가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 무당 아저씨가 저승사자 불러서 이제 물어보니까 명부에 다 있대요. 명부에 다 있고 그냥 때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나셨어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그 바보형 있잖아요. 동네 바보는 실존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은 알고는 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바보 아저씨 실존은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기억은 하시는데 그 바보가 어디로 갔으면 어떻게 사라진지는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오.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건데 그 바보가 큰 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보 어? 아저씨가. 아, 바보 아저씨 자체가? 예, 그러니까 사람 같지는 않는데 너무 따뜻하고 너무 포근했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건가? 그 바보 아저씨가 그 마을에 정말 큰 신이라고 한다면 그 악귀를 데리고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뭘까 이게? 왜 같이 있었지?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일단은 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포 초보분들이 들으시면 이해가 절대 안 가요. 네. 네. 네, 저는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순히 어디서 귀신이 나왔대요, 어디 괴담이 있어요, 이런 것만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가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시들무라든지 아니면 공포 쪽을 좀 오래, 몇 년 이상 무속 쪽에 관련된 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네,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어릴 적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긴 하겠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게. 야, 이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거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무당분들도 그렇고 귀신을 보는 분들도 그러지만은 그거를 평생에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네. 저도 이제 특이 케이스라 이제 처음 보는 건데 아예 못 보고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분명히 하실 이야기들은 많을 거라고 저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긴 했지만 차차 다른 이야기들도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야기가 왜 이야기가 쉽지가 않냐면요, 집중을 잘했어야 돼요. 집중을 잘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꿈과 현실과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한 방에 빵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을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무서운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잘 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삶을 사셨던 분들을 여러분들 완전히 안 믿으셔도 돼요. 믿으라고 해봤자 어차피 믿으실 분들 믿고 믿지 않으실 분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욕을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분들의 삶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